붓꽃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붓꽃 데이터셋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라서 한번 연습 삼아 우리 아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하고 이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유용하다 보니까 데이터셋이 아예 요 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한번 불러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주피터에서 이제 scikit-learn을 하고 여기 데이터셋들이 있거든요.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러들여서 보겠습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import num pysmp 이렇게 해주고요. iris라는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데이터셋 그 다음에 load iris 자, 이렇게 하면 이 기본적으로 있는 iris 데이터셋을 불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꽃잎의 길이와 넓이와 길이, 잎의 넓이와 길이로부터 세 가지 종류의 붓꽃을 분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불러드렸습니다. 아이리스 어떤 데이터인지 볼까요, 한번? 데이터 이렇게 안 되겠네요. 아이리스, 아이리스 봅시다, 한번. 아이리스.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레이 형식으로 데이터 생겼는데 여기에 JSON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 밑에 지금 타겟이 있고요. 타겟이 있고 프레임, 타겟 네임, 세토사, 베리, 벌시칼라, 벌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디스크립션 이렇게 해서 데이터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feature names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JSON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어떤 키가 있는지 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키가 데이터가 있고 타겟이 있고 그다음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타겟 네임, 디스크립션, feature names, 파일 네임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데이터가 아마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저기 들어있는 꽃잎의 넓이,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 잎의 넓이, 잎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겟 데이터와 타겟은 꽃잎의 종류에 따라서 0, 1, 2로 아이리스 종류에 따라 0, 1, 2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개인가 이렇게 보면 전체 개수가 150개 데이터 개수가 많지가 않네요. 데이터 개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에서요 아이리스의 이제 데이터 이렇게 보면 이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X, Y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보면 요 네 가지 데이터 중에 두 개만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이제 X를 아이리스 데이터 가운데 전체 행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컬럼만 1.4와 0.2만 해서 쭉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그 컬럼만 골라냈고요. Y는 아이리스의 타겟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와 Y를 했는데요. Y는 0, 1, 2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크 잠깐만요. 유니크의 Y였던가? 맞네. 0, 1, 2 여기 넘버 파이의 그 유니크로 되어 있을 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로 이제 맞추는 학습용 데이터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앞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일 때 썼던 방법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다음 트레인 데이터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그럼 sklearn에 앞서 했던 것입니다. 모델 셀렉션에 어디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자, 이렇게 트레인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 스플릿 데이터를 나눠주는 하는데요. x 요 값에서부터 트레인용과 x의 테스트용을 나누고 그다음 y의 이제 값에 트레인용과 y의 테스트 값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좋은 펑션을 갖다 쓰고 발로 치고 이거를 x하고 y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전체의 30%로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용은 70%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 1로 해서 다음번에 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리가 되도록 새로 그 랜덤 넘버를 시드를 같은 숫자로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서 검증할 수 있도록 랜덤 스테이트를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stratify는 계층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의미인데 그 얘기는 x값, y값에 있어서 요 성능 정도에 따라서 이 012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결과인데 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할 때 요 012 비율이 거의 같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같은 계층으로 해서 예를 들면 테스트 데이터가 랜덤하게 했지만 전부 0이다 이러면 학습이 안 되겠죠. 0, 1, 2가 적절히 골고루 섞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스트래티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하면 이제 본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트레이닝용과 테스트용과 이렇게 라벨링용인 Y에 대해서도 골고루 나눠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 그 NP의 빈 카운트가 여기 이제 아까 유니크 밸류가 Y의 유니크 값이 여기 012였잖아요. 그죠? 012인데 요게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느냐를 이제 보면요. 빈 카운트, 콩깍지에 속에 들어있는 개수, 쓰면 되는데, 빈 카운트, MP 빈 카운트 Y 빼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50개, 50개, 50개 되어 있죠. 그럼 이 스트래티파이라는 옵션 때문에 요게 이제 테스트에서도 아마 트레인과 테스트에서도 이 012가 어떻게 보면 0, 1, 2가 35, 30, 35로 정확히 되어 있고요. 다음 테스트도 정확히 15개,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X train, Y train 테스트에 있는데 X train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지금 X train은 여기 1.4, 0점이 되는데 이걸 봤을 때 X train에 describe가 되던가요? 여기서 describe가 아니고 이걸 리스트를 만든 상태에서는 describe 되죠. 리스트에서 describe. 잠깐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네. 여기서 아니고요. 자, X 트레인에 이제 여기 되어 있는데 요 값과 이제 요 값에 있어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여기 LP의 미니였던가? 이거는 엑시스 1 잠깐만요. 엑시스 1 엑시스 1 잠깐만요. 엑시스 0 여기 이제 보면 행의 이제 컬럼 단위로 평균이 다릅니다.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 열 방향하고 행 방향이 이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표준화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뉴럴 네트워크 예제에서는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서 값을 해줬었는데요. 보통 표준 점수라 표현되는 표준화 시켜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learn pre-processing 스탠다드 우리 입시 같은 데서도 표준 점수라는 거를 개념을 많이 쓰죠. 그죠? 스케일러를 해주고 여기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처음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스케일러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fit 해주는데 x 트레인을 해주면 이 값 자체가 이제 이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들 다 계산해서 요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모델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 트레인에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값을 이제 트랜스폼을 해주죠. 이 안에 모델 피팅되어 있는 모델에 따라서 원래 값을 x 트레인 해주고 x의 테스트의 스탠다드는 x의 트랜스폼을 각각 이제 테스트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살짝 보면요. x train std를 보면 이렇게 트레이닝용으로 이렇게 값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np min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에 다 표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axis 0으로 해보면 각각 요 평균이 거의 0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요 표준화 시켜주는 것은 전체가 0에 가깝 0으로 표준화 시켜주는 겁니다.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 시킨 값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시키고, 그 모델을 만든 걸 가지고 전체 값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 했었는데요.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값이 두 개가 있으면, 지금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컬럼을 가지고 값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원하는 값을 넣을 때 0, 1, 2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값에다가 웨이트를 곱을 해주고, 각각 웨이트를 곱을 해준 상태에서 더한 값이 임계점보다 적을 때는 0이고, 임계점보다 클 때는 1이다. 이렇게 표현된, 하나의 로직 소자가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값이나 W 값을 적절히 정해서 0과 1을 내가 원하는 값에 맞추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퍼셉트론 학습을 시키고 이 W와 세타 값을 구해서 모델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뉴럴 네트워크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써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sklearn의 리니어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니어 모델이죠. 모델이고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읽어드리고 이 ppn 하나 초기에 이런 모델을 쓰면 항상 초기화 시켜주죠, 그죠? 퍼셉트론 해주고요. 이거를 맥시멈 아이터레이션을 40으로 해주고 오차율을 0.1로 해주고 톨러런스를 1, 2, 마이너스 요 톨러런스 값보다 적을 때까지 반응하는 거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1로 해서 그 다음 반복할 때도 똑같은 값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초기화 시켜주고 난 다음에 순서가 거의 같죠. ppn fit를 해서 모델을 찾는 거죠. 뭘로 찾냐면 x 트레인의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만들어진 값으로부터 y 트레인으로 학습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 ppt라는 ppt 잘못 썼네요. ppt가 아니고 ppn이겠죠. ppn이네. 에타 제로입니다. 우리 옵션에서 에타 제로입니다. 자, 그럼 이 퍼셉트론이라는 걸 학습시켜서 이 ppn이라는 모델에 우리가 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들을 이제 보면 ppn에 predict 해서 x 테스트용 데이터를 넣어주면 자 보면 이 y predict라는 것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y predict를 보면
보면 200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0, 1, 2, 3개가 돼 있는데 요거 하고 원래 값하고 이제 보면요. y의 테스트 보면 이거하고 이거는 실제 실험 데이터하고 얘는 위에는 프리딕션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 가지고 학습이 된 상태에서 ppm 모델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요. 그래서 요 사이에 거의 같아 보이죠? 거의 같아 보이는데 과연 몇 개가 같고 몇 개가 틀렸는가. 그래서 제가 잘못 분류된 샘플 개수 한번 볼까요? 한번 해서 전체 %d 해서 %에 y의 테스트하고 y의 프리딕트하고 두 개를 했는 것이 다른 것들의 썸 이렇게 해보면 딱 한 개가 잘못 분류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그래도 요 전체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한번 얘는 계산했지만 45개 가운데 44개가 맞게 예측이 되었고 한 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컬럼 우리가 4개 다 쓰지도 않고 그 중에 2개만 써서 이제 그 값을 학습을 시켜서 0, 1, 2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 퍼셉트론이라는 W와 세타로 주어지는 그 개수가 내부 모델에서 계산이 되어 있고 학습용 데이터에서요. 그걸 가지고 예측하는 데이터를 딱 넣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거의 정확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제 보통은 accuracy라는 개념으로 이제 매트릭스가 또 주어져 있는데 이런 매트릭스 accuracy를 스코어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모델이 맞나 안 맞나 차원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겠죠. 이렇게 정확도를 얘기하고 accuracy 스코어를 뭐를 비교하냐면 y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y predict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98%의 정확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방금 두 가지 컬럼 3개, 4개 가지고 그려준 건데요. 요거를 이제 한번 전체 그림으로 이제 한번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제 전체 표현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표현하고자 할 때는 테스트용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하고 그리고 트레이닝용을 합쳐서 한번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combined 스탠다드에 있는 거를 이제 요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요. x train std 요 트레인용하고 x 테스트 요거를 70% 30%인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로 이제 합치는데 요 numpy의 np의 vstack 그냥 합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합치면 원래대로 되겠지만 이제 원래 테스트 데이터가 다른 거는 뭐냐면 원래 전체 x와 다른 점은 얘가 잘 섞여서 70% 30%가 트레이닝용하고 테스트용이 잘 섞여서 배치가 됐고 아까 stratify에 y로 돼 있고 yes로 돼 있었던 것처럼 이제 테스트 세트에 012의 비율하고 그 다음 트레인의 012 전체 데이터에서 학습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섞어 놓으면 사실 전체적으로 개수가 이제 잘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스탠다드의 쉐이프 이렇게 요거하고 x의 테스트의 표준화된 거의 쉐이프 요거하고 그 다음에 x의 combined의 쉐이프 이렇게 해보면 전체 보면 150개 가운데 105개가 트레인용이고 45개가 테스트용이고 총 개수가 150개인 것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y도 우리 합쳐놔야겠죠, 그죠? y는 이제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y combined는 np의 h stack 이렇게 해서 이제 y train과 y의 테스트 하게 되면
이것도 보면요. 이것도 보면 print y plain std shape 3개 하고요. print my test의 std의 shape 하고 print의 y의 combined의 shape 하게 되면 네 y train std std 없군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썼으니까 이건 표준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y combined not defined y combined가 여기 mp 이거 틀렸군요. 철자가 틀렸네. combined 이렇게. 자, 그러면 총 150개 가운데 y도 이제 1차원 배열로 105, 149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x 값은 2차원이니까 v스택 수직으로 쌓았고 요 y는 1차원이니까 옆으로 쭉 h스택으로 해서 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와 y 컴바인 두 개가 이제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림 표현하고 싶어서 그림 표현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메쉬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메쉬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이제 우리 이걸 하나의 함수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함수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에 import std 되고 import에 pys 앞으로 그릴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여러분 그냥 소스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color map 하고 import matplotlib pyplot의 splt 이렇게 하고 제가 데이터를 받으면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함수를 하나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전스에서 x에 y에 x 값과 y 값을 넣어주면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어떤 분류로 보여주는가 하고 테스트 이제 실제 예측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레솔루션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자세하게 그림을 표현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x, y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려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커를 순서 거꾸로 되겠지만 일단 여기 있는 결과를 보고요. x 마커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라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 v 이런 식으로 마커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 색깔을 지정하겠습니다. 색깔을 레드 처음부터 시작하면 블루 그 다음에 라이트 그린 그 다음에 그레이 이렇게 해주고 사이언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주고요. 제가 이 전체 데이터를 스캐터 플롯으로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컬러 맵을 이제 listed 컬러 맵 데이터의 컬러가 이제 우리가 개수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지금 012잖아요. 그죠? 012면 012를 적절히 3개 혹은 5개, 10개 이래 주어져 있을 때 구분에 따라 색깔을 잘 지정해준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요 전체 우리가 유니크 012 요 유니크 개수에 따라서 3개로 준비되어 있을 때는 컬러를 어떻게 차례대로 뭐 붉은색, 푸른색 이런 식으로 그때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갖다 쓰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로 그릴 때 최소값과 최대치를 구해야 되니까 최소 x1 축을 x1 미니멈에 x1의 맥시멈을 제가 어떻게 정하냐면 1x 값에다가 첫 번째 이 데이터에서 미니멈 값에다가 1을 더 빼준 거 1을 빼준 거하고 x에 이제 첫 번째 값에다가 맥시멈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거 그 다음에 x2의 미니멈은 그리고 x2의 맥시멈은 각각 x의 첫 번째 컬럼의 미니멈과 두 가지 축, 우리 축을 그리면 두 가지 축을 그리잖아요. 미니멈의 보다 1보다 적은 쪽,
그 다음에 x의 1의 맥시멈의 이것보다 큰 쪽 이렇게 표현하면 x1, x2의 축이 딱 나눠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이제 3차원 축으로 이제 본다면요. 이걸 메시 그리드 형태로 x1과 x2를 우리가 메시로 해서 이제 3차원 플랫, 컨투어 플랫 같은 거를 그린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0, 1, 2 색깔로 높이에 따라, 값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메시 그리드 했을 때, np, range의 x1의 미니멈과 x1의 맥시멈, 그리고 레솔루션. 이렇게 하고요. np range의 x2의 미니멈과 x2의 맥시멈 해주고 레솔루션 이렇게 해주면 메시 그리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우리가 3차원적 컨투어 플랫 같은 거 그릴 때요. 그래서 우리 이 높이는 우리 예측한 값을 넣어야겠죠. 클래시파이어에서 예측한 프리딕트 예측한 값을 넣어주는데 바로 요 값에 메시 그리드 형태에서 XS1에 요걸 다 풀어서 데이터 포인트 쫙 나올 겁니다. 다 풀어주고 XS2에 이것도 레이블에 데이터를 쫙 풀어주고요. 이걸 다 묶어줍니다. 이걸 이제 np array 데이터를 다 묶어주고 난 다음에 요거를 트랜스포즈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의미에 대해서 원래대로 이제 x1에 요 메시 그리드 형태로 도로 만들어주면 전체 값에 대해서 다 예측한 다음에 원래 모양대로 되돌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투어 플랫을 그려주는데 컨투어 플랫을 해주는데 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바로 xx1과 xx2 그리고 g 요 메시 그리드의 포인트에다가 각 예측된 값 높이 g를 해주고 약간 투명한 정도를 0.4 정도로 하고 컬러는 CMap 앞에서 정의되어 있던 CMap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X축은 앞서 계산했던 XX1의 미니멈 값을 해주고 그 다음에 XX1의 맥시멈 값으로 요 X 범위를 만들어주고 Y 범위는 XX2의 미니멈 해주고 그 다음에 XX2의 맥시멈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이제 for idx 요 CL을 우리가 유니크 요 값이 요 y가 0, 1, 2죠. 그 이뉴머레이트는 0, 1, 2가 되고 인덱스 요게 CL 값에 들어가고 클래스라는 개념이겠죠. CL이 idx는 요 이뉴머레이터로 붙여주면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0, 1, 2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로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캐터를 이제 보여주면 x는 이제 요 x 값 가운데 이제 y 클래스가 요 첫 번째 0, 1, 2면 0에 해당되는 거에 이제 해주면서 0이 그 첫 번째 컬럼인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의 y 클래스인데 여기에 1 하는 그 y축 그 스캐터 클래스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색깔 투명한 정도로 알파 0 정도로 하고 컬러는 CMap의 컬러스의 idx 이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색깔 요 레벨에 따라서 CMap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커는 이제 요 주위 마커스가 준비되어 있는 레벨에 따라서 이게 0, 1, 2니까 S, X, O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마커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요 CL 클래스 0, 1, 2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엣지 컬러는 요 스캐터 요 컬러 요 모양의 컬러는 이제 블랙으로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테스트 idx가 처음에는 여기 없는데요. 다 합쳐진 걸로 했는데 만약에 따로 보여준다 그러면 테스트 있으면 x의 테스트와
y의 테스트는 x의 테스트 idx. 요건 범위 고르는 거죠, 그죠? 이게 150개 가운데 아까 45개 빼고 한 105에서 150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y는 테스트의 idx 이렇게 될 것입니다. 1차원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이렇게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plt 스캐터를 해주고 x의 테스트에 이제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x의 테스트에 두 번째 칼럼, 그 다음에 컬러는 이제 엣지 컬러는 블랙으로 하고요. 알파는 1.0, 라인 위스는 1, 마커는 5로 해주고요. S는 100, 라벨은 테스트 셋. 특별히 표시를 더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그림을 하나 표현을 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 그려보고 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릴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놓고 나서 x combined, y combined를 아까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x combined하고 y combined 이렇게 만드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 겁니다. 플랫의 this is은 region. 이제 방금 한 함수인데 x는 x combined의 std. 에러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에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ombined. 절차 틀린 거 있을 수 있으니까요. combined. classify를 우리가 ppn으로 앞에서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perceptron에 해당되는 요 모델 틀에 있죠. 그죠? ppn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테스트 idx는 range의 105에서 152 테스트 세트입니다. 그건 아까 개수가 트레인 데이터 셋은 150, 105고, 그 다음에 45개가 이제 테스트 세트인데, 이 트레이닝 세트하고 테스트 있으니까 105부터 150이 바로 테스트,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PLT에 show 이렇게 해보면, 자, 그림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에러 뜨네. 테스트 DIX DIX 어디 있죠? DIX DIX ID 테스트 IDX네요. IDX고 여기서 테스트 IDX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또 에러 나오네. 지금 리턴 디시전에 여기 제가 뭐가 X1 미니멈, X1 맥시멈, X1 미니멈과 X 맥시멈의 0의 미니멈의 마이너스 1에 0의 맥시멈 플러스 1. 제가 이거를 뭐 잘못했나? 잠깐만요. 제로 사이즈 레이트 리덕션. 여기 뭐가 잘못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나는 이제 보기가 그래서요. 제가 미리 해놓은 거를 하나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자, 의미를 설명한다고 해서 한 건데요. 이거를 제가 제대로 된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에러가 없는 거. 자, 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같습니다. 4번 run. 그림 다 그려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칼럼을 이제 우리가 PLT에 X 라벨을 아까 세 번째 게 뭐였냐면 요 꽃잎의 이제 길이입니다. 네, 스탠다드 형태가 되는 거고 PLT의 Y 라벨, Y축은 꽃잎의 폭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전드를
줘야 되는데 로케이션을 이제 왼쪽에다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네모는 0이고 꽃표는 1이고 동그라미는 2인데 요 컬러를 다 블랙으로 이렇게 싸고 있죠. 테스트 셋은 좀 더 크게 해서 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 테스트 셋이 이렇게 랜덤하게 지금 네모 혹은 꽃표 혹은 동그라미를 적절히 30% 정도가 테스트 세트로 예측한 것들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에서 이게 페탈 랭스가 꽃잎의 길이가 0에 해당되는 평균에 위치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 평균에서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 평균에서 아래에 와 있는 것들, 위스가 똑같이 0에서 위에 있는 것들,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퍼셉트론 요 클래시파이어 가지고 각각 색깔을 분류를 했죠. 그죠? 2 되어 있는 것은 요 전체가 2다. 요 색깔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2고, 붉은색에 대한 건 0이고,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은 1인 거죠. 그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지금 2로 되어 있는 같은 색깔인 경우는 이 부분이 잘 맞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로 분류되어 있는데 전체 나눠진 것은 1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보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은 0으로 거의 잘 분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색에서는 잘 분류가 되지 않고 몇 가지가 틀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잘 섞어서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잘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닥 잘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퍼셉트론으로 한 걸 가지고 이제 앞서 제가 디시전 트리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결정 트리 학습으로 진위 개수와 그리고 엔트로피하고 그다음 클래시파이 에러 요 세 가지 가지고 이렇게 개수를 나눠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방금 했던 퍼셉트론 말고 얘를 디시전 트리 개수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인데요. 사이클런의 트리 형태로 나눠주는데, 임포트에 decision tree라는 classifier로 해주고, tree는 decision tree classifier 해주고, criterion을 여기에 진위 개수를 써줍니다. 진위 개수를 써줘서 이 진위 개수로 얘가 분류되도록 하고, 맥시멈 뎁스를 이제 트리가 몇 개까지 내려가느냐, 이게 4개까지 내려가고, 랜덤 스테이트 항상 랜덤 넘버를 넣어줘서 이거를 고르기 때문에 1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냥 fit 하면 되죠. x 트레인과 y, 이거는 그냥 저 스탠다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x combined는 수직으로 쌓아놓은 거요. 그 다음에 x의 테스트, 그 다음에 합쳐서 combined 해서 np의 hstack의 y 트레인의 y 테스트, 이렇게 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한 걸 가지고 플랫 방금 했던 decision 함수를 이제 보여줘서 그 영역에 따라서 x combined, y combined, 그 다음에 classifier를 방금 이 안에 들어있던 tree라는 걸로 이제 해주고요. ppn이 아니고 테스트 똑같이 idx는 range에 105에서 150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PLT show 이렇게 해볼까요? PLT show는데 앞에 계속 똑같이 해서 이걸 붙여서 옵션을 그림을 똑같이 붙여보겠습니다. 이걸 붙이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과연 퍼셉트론보다는 어떻게 잘 될지 이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이거 틀렸네. x combined가
K not defined X combined 여기 틀렸네요. combined 자, 이렇게 해서 classify 여기 틀렸네. classify 그래서 보면 자 그림이 위하고 퍼셉트론으로 이렇게 얘를 나눈 거하고 그 다음에 트리 결정 트리로 나눈 거하고 진위 개수로 한 걸 보니까 여기서 파란색 이렇게 빨간색 색깔별 나눈 걸 보면 지금 이 색깔하고 요 구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꽃표에 보라색, 빨간색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걸 보면 이 결정 트리를 나눌 때 처음에 페탈 위스를 가지고 여기 0.7 되나요? 0.8 가지고 0과 1, 2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페탈 랭스를 가지고 한 5 근처에서 요걸 딱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고 그리고 한 번 더 꺾여 있으니까 다시 요 2.5 돼 있는 요 근처에서 요 영역을 나눠서 세 단계에서 요 한 개 딱 떨어져 나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맞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런 그 결정을 할 때 페탈 랭스, 페탈 위스, 꽃 길이와 꽃의 폭을 가지고 나누는데 선형적으로 퍼셉트론을 가지고 나눈 거하고 여기서 진위 개수로 나눈 거하고 얘를 분류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런 그 전체 개수에서 150개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를 페탈 위스는 0.75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진위 개수 0.67 샘플이 105개 가지고 테스트 트레이닝용이죠.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준 걸 비교해 보면 여기 비슷하게 느껴질 텐데요. 이제 이게 0.75 페탈 위스가 0.75 정도에서 나눠져서 얘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 0 돼 있는 것이 0 클래스로 세톨사라는 0 클래스로 싹 다 모이고 다음에 페탈 랭스가 이제 4.75 랭스가 4.75보다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럼 진위 개수가 0.5가 돼 있죠. 0.5 되고 이렇다 했을 때 샘플이 여기 보면 동그라미 꽃표로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베리시 컬러 돼 있죠. 이렇게 컬러를 조사하고 페탈 랭스가 페탈 위스 1.76보다 적은 것들은 또 꽃표로 해서 벌지니까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이렇게 요 관계를 요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 얘기했던 요런 이거는 퍼셉트론인데 앞에서 했던 이 결정 트리 학습에서 이 인포메이션 개인 가운데 이제 진위 불순도라는 거를 써서 이제 이 나눌 때 조금 정보 이득이 높은 거를 이제 골라서 쭉 차례대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하고 나서 어떤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분류가 됐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걸 살짝 보면요. 이제 파이돗 플러스라는 요 앱 글 쓰는 건데 임포트에 그래프 from dot data 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보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트리 구조에서 엑스포트 이 그래프 비즈라는 앱인데요. 요거를 방금처럼 트리 구조에서 쭉 할 수 있는 앱인데 요 도트 데이터를 엑스포트 그림으로 그래프 비즈 근데 트리 결과를 모델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필드를 true 그 다음에 라운딩 아까 뭐에서 true를 해주고요. 클래스 네임을 클래스 네임스를 세토사 0이 세토사고 그 다음에 벌시 컬러 그 다음에 벌지니카 이렇게 하고
다음에 feature names를 petal length, 꽃잎의 길이, 꽃잎의 폭 잘 해주고요. 파일은 만들어주고, 잠깐만요. out 파일은 none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를 이제 graph from data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이제 파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png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요 주차에 이제 그냥 요 문명을 보고요. 이렇게 다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해서 트리 png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지금 방금 트리로 이제 만든 거가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트리라는 png가 만들어졌거든요. png가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방금처럼 한 요 데이터가 지금 방금 요 트리 구조로 어떻게 나눠졌는지 요 그림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툴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찾아와서 보여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퍼셉트론과 같이 웨이트와 그다음에 바이어스, 세타 바이어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정 옵셋이니까요. 옵셋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진위 개수와 같이 인포메이션 게인 나눠주는 것이 이제 유리할 때, 이 인포메이션 게인을 진위 불순도, 엔트로피, 분류 오차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진위 개수를 이용해서 이 붓꽃 데이터를 쭉 나눠가는 과정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NMOS, 트랜지스터다, 이런 VTH, 이런 여러 가지 결정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 변수로 얘는 폴트다, 패스다, 페일이다, 이런 분류를 하는 하나의 예로서 잘 알려진 판정하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데이터가 과연 독립이냐, 아니면 서로 그 주된 성분이 몇 개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 잘 볼 줄 아는 눈과 함께 이 어떤 걸 판정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 예를 한번 체계적이진 않지만 한번 해보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